네, 빠른 속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에 들어가는데요. 기권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지구과학 파트 수업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핵심 개념은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네, 기권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알긴 알아야겠죠. 학습 목표는 기권을 높이에 따라서 구분해 보는 거고요. 기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되는데 대충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볼게요. 자, 올라가 볼까? 네, 했는데 여기는 추워요 그랬죠. 최고봉이 해발 900m인데 춥대요. 반팔 입고 있어서 그런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추워질까? 왜 추워질까요? 땀이 났으니까 추워지겠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 높은 산 있죠. 히말라야 같이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만년설이 덮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땅에서 높이 올라가면은 태양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더 왠지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경험상 보면은 위쪽에 만년설이 덮여 있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더 춥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내뿜는 거 있죠. 우리 아스팔트 위에 서 있으면 엄청 더운 거 있잖아요. 그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한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먹었다가 뱉어내는 그것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태양에 가까운 것보다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열도 주지만 그 안에는 뭐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파도 있고.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은 즉 열이 되는 거고요. 열의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거는 땅이 먹었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먹었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놓을 때 그때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고 여기 밑에가 더 뜨거운 이유는 기온은 지구 복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에 가까워야 돼요. 지표에 가까우면 더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높은 손에 올라가면 춥다 이거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가 되겠죠. 얘가 없는 게 더 나은가요? 이렇게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필기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내용 정리 보면요. 기권이라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얘기하는 걸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으로 일단 정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지구계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는 기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노트 18쪽에 여백 있죠. 여백에 지구계를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arth System. 이거는 저번에 이제 화학 파트 할 때 황도혜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열린 개, 닫힌 개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지구계는 사실은 뭐 열린 개일 때도 있지만 뭐 운석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에 대해서는 닫힌 개예요, 닫힌 개. 닫힌 개여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닫힌 개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어디로 갈 데가 없거든요. 물론 뭐 승리호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안에 쓰레기를 뭐 밖으로 내보내거나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구 자체는 지금은 닫힌 개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는 지구 시스템 안에는 하위권들이 있죠. 하위권들은 근데 서로는 열린 개거든요. 얘네들끼리는 생물권, 외권, 지권, 수권, 기권.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구를 껴도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방구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열린 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구계 전체 시스템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 기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18쪽 여백에다가 요거 지구 시스템 요거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적어 놓으시고요. 기권의 구성 기체는 지난번에 화학 파트 할 때도 했었지만 질소하고 산소 배우셨죠? 이 질소는 N2, 이 산소는 O2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런데 옆에 현재 대기 조성을 보면 질소가 거의 78%, 산소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수소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기타 조금씩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존 경보 내려졌을 때는 오존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해보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기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할까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먼저 하실게요. 책에도 하고 노트에도 하셔야 돼요.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통해 기권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옆에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오른쪽 그래프에 그려보자. 그러면 높이가 0일 때는 15도씨래요. 그러면 0일 때 10, 여기가 10도, 15도 이쯤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4km일 때, 여기 절반에서 조금 밑에일 때 마이너스 11도씨가 된대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도니까 요 정도? 여기 4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니까 요쯤. 높이가 8km일 때는 마이너스 37도가 됐대요.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점을 찍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 같은 것을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 제출하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기권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구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간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하니까 이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죠. 그거 가지고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몇 개의 층으로 나누냐면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과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기권을 구분해보자 하면은 방금 선생님 이거 왜 빨리 넘겼냐면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글밥이 너무 많아서 기권은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거 여기를 대륙권 밑에서부터 할게요. 대륙권 위에가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그 위에가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층상구조라는 말은 이 대기권이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층상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이 몇 킬로미터까지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 성층권은 몇 킬로미터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 중간권은 몇 킬로미터다가 정해져 있을까? 네. 그럴까요? 아닐까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몇 도씨가 대륙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은 대륙권,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 중에서 좀 아래에 있는 걸 성층권, 위에 있는 걸 열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추세만 보는 거지 몇 도씨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물론 평균적인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적도 지방의 대륙권의 온도와 그 다음에 극지방의 대륙권의 온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름에 우리나라를 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의 온도나 겨울의 온도가 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그건 대륙권.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은 성층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열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 교과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어차피 설명은 다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주면서 넘어가 볼게요. 대류권은 지표면에서 높이 약 11km 구간으로 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것이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 적도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평균 돼가지고 약 11km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요.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중에 뜨거운 공기가 더 가벼워요. 차가운 공기는 더 무거워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뜨거운 공기가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위에 있고 가벼운 게 밑에 있으니까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처럼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돌게 되면 이거 자체를 컨벡션이라고 하죠.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거는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간 공기는 밑에 물방울들이 있을 때 공기를 따라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지니까 여기서 단열 팽창해가지고 구름을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뭔가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야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상현상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대류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공급돼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있으면은 기상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근데 어쨌든 대류권에서는 그 지표면 부근이기 때문에 수증기도 많고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고 일어나고 수증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은 높이 약 이제 11km에서 50km 구간 그 대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는 계속 휘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말로는 대류가 안 일어나면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하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공기는 잘 안 움직이는 거죠. 밑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공기가 없이 아래가 차갑고 위가 뜨겁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비행기는 어디로 다니면 좋을까요? 비행기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비행기가 요 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권에서 계속 운항한다고 치면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공기가 대류하기 때문에 여러분 멀미 나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층권은 비행기의 항로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성층권에는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이 있는데요. 사실은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뜨거워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왜 뜨거워지냐면 이 오존층이 있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오존층이 자외선이라는 태양 에너지를 어쨌든 자외선 자체도 태양 에너지잖아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가 뜨거워서 이거 근처인 아래 위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에서 다시 한번 대류권에서 차가워지다가 성층권에서 오존층 때문에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가 다시 이제 오존층에서 멀어지면 아이고 이제 또 차가워지는 거죠.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한 층 그리고 오존층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은 높이 약 50에서 80km 구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기온이 낮아지죠. 오존층에서도 멀어지니까. 근데 중간권에서는 대류는 일어나겠죠. 아래가 어쨌든 뜨겁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긴 차갑고 하니까 다시 대류가 막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상현상의 조건을 두 가지로 봤죠. 기상현상 하나는 대류는 만족하죠. 둘,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증기가 있기에는 공기도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부터 여기 위로 올라오면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수증기가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되는데요. 이제 유성이
여기 10권쯤에는 거의 우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랄까 공기 입자가 없거든요. 근데 유성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던 운석이 여기에 만나가지고 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탈 정도의 마찰이 일어날 정도의 공기의 밀도가 되는 곳이 중간권이에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권인데요. 10권은 높이 약 80에서 1000km 구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열원이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중간에 오존층, 이렇게 3개의 열원이 있어서 4개의 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데 10권은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는 전자기 현상과 좀 더 관련이 있긴 한데, 그거, 어쨌든, 오로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10권에서 나타난다. 고위도 지방에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권은 스스로 확인하게 할게요. 기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기권에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층은 중간권이죠. 그리고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존층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2개 층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끝났고요. 교과서는 일단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기를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예시답안처럼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열원이 하나가 지구 표면, 네, 2번째가 오존층, 3번째가 태양. 근데 이것 중에 얘가 없으면 2개 층으로 돼버린다. 이 정도로 이거는 열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